90년대는 50대가 농촌의 허리다. 2000년대 되니 우리나라 농촌의 허리는 60대다. 2010년이 됐어요. 우리나라 농촌의 허리는 70대다 이랬단 말이에요. 청년들 만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농촌에서. 농업의 경영주들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일할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농촌이 빈곤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도시가 더 빈곤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수익은 얼마 정도 나고 했더니, 그러니까 1년에 만약에 2작기를 지으신다면 이제 한 정도 버실 수 있겠더라고요. 근데 하나 궁금한 게, 선생님이 이제 2017년에 청년 농업인 지원 정책을 만드는 데 참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제도 자체가 박사님도 이제 많이 관여하셨는데, 청년 농업인 관련된 일과 활동을 많이 해오셨다고 알고 있는데, 그 청년 농업인들에게 관심을 갖게 됐던 특별한 계기가 좀 있지 않았을까? 제가 이제 2017년에 농림부 용역으로 2030년까지의 농업 인구를 추정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때 2017년에 2030년에 농촌 인구를 추정해 보니까 뭐가 문제였냐면요. 그때만 해도 우리 농촌에서는 고령화가 문제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그래서 빨리 농업인들이 빨리 은퇴를 해야 된다. 고령농들이. 그런 정책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요. 제가 이제 그 분석을 해보니까 문제는요. 우리가 산업화가 65년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85년도쯤에 산업화가 마무리가 돼요. 네. 그런데 산업화 때 공장이 많이 돌아가고 제조업에 사람이 많이 필요하니까 농촌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도시로 많이 갔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농촌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보통 그 당시 40대 후반이었던 사람들인 거예요. 농촌에서 이미 어느 정도의 소득을 얻고 있거나 뭐 교육 수준이 낮아서 내가 뭐 도시에 가도 구두 닦기 하려면 뭐 하러 가겠어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리고 또 집안을 지켜야 되거나 그래서 보니까 이 85년도에 40대 후반 인구가 농촌에서 제일 많았던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그때는 평균 수명이 낮았으니까 그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빨리 돌아가시고 그보다 어린 친구들은 다 도시로 가고 그래서 이제 이때 사람들이 제일 많았거든요. 근데 인간이라는 게 어느 순간 소멸을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농촌에 다른 인구는 별로 없는데 이 80년대 40대 후반이었던 사람들이 주로 있으니까 그러면 90년대에는 이분들이 50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90년대에는 50대가 농촌의 허리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2000년대 되니까 이분들이 60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때는 우리나라 농촌의 허리는 60대다 그런 거예요. 2010년이 됐어요. 이제 또 우리나라 농촌의 허리는 70대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2015년에서 20년을 가는 그 순간에 갑자기 여기가 확 인구가 준 거예요. 이제 그분들이 이제 소멸을 하시기 시작한 거죠. 근데 우리나라 농촌에 다른 인구 때는 없다가 이분들만 많았는데 이분들이 갑자기 돌아가시기 시작하니까 농촌의 인구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네. 네. 이게 너무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여태까지 농림부가 그래서 고령화가 문제라 그러다가 제 보고서가 이제는 고령화가 문제가 아니라 이제 아예 인구가 없어진다. 이게 이제 보고서에서 나오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이 제도가 활성화되면서 청년 창업농 제도가 이렇게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청년을 만나야 되잖아요. 만나야죠. 근데 이제 제가 이때 연구를 하면서 청년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했더니 청년들 만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농촌에서. 네. 그래서 이제 아름아름으로 누구누구의 친구 해갖고 농촌에 있는 귀농한 청년들을 만났어요. 근데 이 친구들이 왜 이렇게 만나기 어렵나 봤더니 이 친구들이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자기는 농촌이 좋아서 아니면 가업을 잇기 위해서 아니면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농촌에 왔는데 그때만 해도 사람들이 다 도시로 나가는 때니까 이 친구가 이런 사명을 갖고 왔는데 농촌 어른들 너 도시에서 실패해서 왔지. 아이고. 너 늦어. 자기 싹을 자기가 밟보는 거네, 말하자면. 그래서 이 친구들이 처음에는 너무 큰 꿈을 안고 농촌에 갔는데 이 얘기를 너무 많이 당하다 보니까 한 3년쯤 되면 폐인이 된 거예요. 되지. 그래서 집 밖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이 있다는 걸 알고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청년농부 네트워크라는 것도 만들고 그러면서 이제 청년들을 이제 모으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 그때 처음 만났던 친구들이 지금은 엄청 유명해져갖고 그래서 이제 그 트라우마를 딛고 나온 친구들이 지금은 이제 스타 농부들이 되었고. 말 들어보면 있잖아. 그런 생각 나는 거야. 작물에 때를 맞춰야 된다 그러잖아. 네. 그러면 청년들도 때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네. 정책이 그걸 맞춰서 지금 막 이제 해줘야 되는 거네. 그러니까 박사님이자 우리 선배님은 그냥 단순한 뭐 메론 농사 뭐 힘세고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농촌이 살아야 뭐 이 나라가 사는 게 맞는 것처럼 우리나라 이 농촌의 뭐 선각자 뭐 그런 아니에요. 뭐 그렇게 부정은 안 하십니다. 제가 힘이 세다 보니까. 근데 우리 이제 청년 좀 계속 한번 들어가 봅시다. 네. 야, 뭐 마침 저 무슨 뭐 공중파의 진지한 프로 같다. 저요. 그냥 가는 데까지 가볼게. 그러면 사실 이게 청년 농업에 대해서 사실 저도 도시인이잖아요. 뭐 사람들이 오해를 해서 농촌으로 보는데 도시인인데 그렇게 큰 관심을 갖지는 않았었는데 여기 인연이 돼서 이렇게 좋은 말씀 듣다 보니까 이게 중요하구나 느꼈는데 지금까지 만드신 그 청년 그 농업 정책이 잘 운영되고 있는 건지 네. 좀 더 이렇게 보완이 해야 되는 건지 네. 그게 또 좀 궁금해요. 저는 이제 농림부가 굉장히 잘 했다고 보고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청년들이 많이 들어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요새 보면, 그러니까 농업의 경영주들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일할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치. 네. 그래서 이제 고용농을 육성할 수 있는 제도가 이제는 돼야 되지 않을까. 네. 뭐 외국인이든지 아니면 도시에서 일자리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저도 그 생각 옛날에 한 적이 있어요. 우리 나이 또래도 조금씩 훈련을 시켜서 때 되면은 그냥 가서 뭐 이렇게 딱딱딱 그런 생각을 한 적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사실은 제가 이제 농촌에 관심이 있기보다 빈곤에 더 관심이 있었거든요. 빈곤? 네. 제가 이제 원래 빈곤 연구자였었는데 이제 빈곤을 연구하다 보니까 옛날에는 농촌에 있는 사람들이 빈곤하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빈곤국을 찾아다니는 일을 하고 거기에 이제 빈곤국 같은 경우에 처음에 보건산업이 많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뭔가 문제가 생기면 그게 보건 지표로 나와요. 뭐 신장병이 많아진다든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볼리비아에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볼리비아에서 이제 경제학자를 보내달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볼리비아를 갔더니 여기는 우리나라는 농업이 전체 GDP에 차지하는 율이 4%밖에 안 되는데 거기는 20%를 차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직도 1차 산업이 하고 있는 게 많은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볼리비아나 이제 남아프리카가 이렇게 발견이 된 게 은광이랑 이런 것 때문에 스페인이 가서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탄광 산업이 발달을 한 거예요. 그래서 탄광을 하다 보니까 뭐 수은이나 뭐 이런 거 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호흡기 질환이 많고 그다음에 그 오염된 물이 식수로 나오게 되다 보니까 신장병이 또 많아요. 그리고 거기가 이제 도시화가 되기 시작하니까 우리 옛날에 상계동 주변에 그러니까 도심이 있지만 쓰레기는 상계동이나 이런 데서 태우고 막 이래서 판자촌이 많았듯이 그렇죠. 거기도 도시가 있으면 그 옆 주변에서 하수 처리라든지 쓰레기 태우는 거라든지 그런 게 많으니까 또 호흡기 질환 그다음에 물이 안 깨끗하니까 애들은 설사병 뭐 이런 게 많아요. 돌아가는 거 순서대로 가는 거야.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서구식 이제 식단이 들어오니까 여기는 원래는 영양실조가 문제인데 갑자기 비만도 많아지는 거. 네, 그래서 이제 보면 여기는 신장병, 그다음에 애들 설사병. 근데 영양실조랑 비만 그다음에 뭐 호흡기 뭐 이런 질병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네요, 진짜로. 그러니까 이제 볼리비아 정부에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산재한 문제가 있는데 어느 게 제일 우선순위인지를 알아봐 달라고. 그래서 이제 제가 갔는데 그 전까지만 해도 제가 학부는 이제 농경제학을 했고
석사는 보건경제학을 공부하고 박사는 에너지경제학을 공부했는데요. 경제는 빼놓지 않으셨네. 근데 그래서 이제 저 그때까지만 해도 하나를 열심히 공부한 한문을 판 사람이 이제 성공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저는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제가 이제 40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교수님들이 너는 커서 뭐가 될래?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볼리비아를 가서 이걸 봤더니 어떤 빈곤국에서 문제는 보건 지표로 나와요. 그래서 이제 보건 지표를 하다 보면 뭐 교육이라든지 뭐 식생활 개선 뭐 이런 걸 하잖아요. 그런데 이 교육으로만 끝나지 않고 끝나면 결국 그러니까 보건 지표로 해서 이 사람을 치료를 해줘요. 근데 치료를 해줘도 이 사람의 생활 자체가 바뀌지 않으면 또 병원 발생해요. 그러면 결국 교육, 그다음에 교육 다음에는 소득을 증가시켜줘야 되는데 이 빈곤국에서는 그게 농업이더라고요. 그래서 볼리비아 가서야 내가 보건, 그다음에 농업, 또 에너지 이걸 다 공부한 게 결국은 빈곤 전문가구나. 그걸 느끼게 조지훈 씨의 그 시 3호의 맨 마지막 구절이 이 모든 걸 미리 알고 정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뭐 이제 그렇게 되죠. 근데 네. 근데 우리나라 농촌이 빈곤합니까? 그래서 이제 저는 그때 서울 사람의 입장으로서 농촌이 빈곤하다고 생각을 했었던 거죠. 근데 그렇죠. 막상 이제 제가 빈곤이라는 거를 다뤄보고 했더니 농촌이 빈곤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도시가 더 빈곤한 거예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제조업이 발달하면서 이렇게 발전을 해왔는데 이제 우리나라의 제조업은 줄어들고 서비스업이 60% 이상이거든요. 그리고 도시에는 도시가 생긴 이유가 제조업 클러스터 때문에 생긴 거잖아요. 부산, 울산. 그런데 제조업이 빠지면서 일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일자리는 없는데 여기에서 고령화는 계속되고 있고 이런 고령자들이 더 이상 할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제가 아까 농사를 짓게 된 것도 제가 빈곤을 연구하면서 이런 노부부가 있어요. 근데 은퇴를 하시면 기껏해야 퇴직금 1, 2억 받고 오시는 거잖아요. 근데 1, 2억으로 할 수 있는 건 CU 아니면 닭튀김이에요. 그런데 이미 이제 뭐 10,000명당 뭐 몇 개의 점포가 있어야 적정한데 여기에 이미 있는 상태에서 계속 거기에 더 들어오니까 다 같이 망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짧게 시켜서 정리를 하자면 이 빈곤 문제에 눈을 뜨게 된 계기는 이제 볼리비아에 가서 그렇게 돼서 이제 우리나라로 와서 농촌이 빈곤한 줄 알았더니 사실 도시가 더 빈곤하더라, 그죠? 그래서 이제 박사님 대안으로는 이 도시 빈곤 계층들이 이제 이게 농촌과 잘 좀 연계가 되면 그 문제가 좀 해결될 수, 그러니까 일타쌍피로 그렇죠. 잡을 수 있다. 좋아. 그 아주 취지는 좋은데 그러면 과연 그 농촌으로 내가 갔다고 쳐요. 그러면 내가 거기서 빈곤하지 않은 삶을 살 수 있는 그 노하우를 연구하시는 거잖아. 체험해 보시고. 그래서 뭐가 있냐는 얘기. 그래서 이제 제 농장이 하우스라면 노부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이 그 정도라고 생각을 해요. 실험실이네.
그리고 이제 일도 다니는 것도 제가 일당도 알아보고 각 지역마다 또 일당이 다 달라요. 또 비닐하우스 짓는 비용도 각 지역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이제 그런 데이터도 정리할 겸 그래서 이제 그걸 실험을 해보는데 실험. 네. 그래서 보니까 이제 제가 이런 노부부들이 농촌에 가시면 어떨까 이 얘기를 예전부터 많이 했는데 사람들이 야 그게 다 되겠어? 그랬는데 제가 그래서 직접 들어가 본 거죠. 그래서 거기서 살면 하우스를 짓는데 얼마 걸리고 그다음에 집을 구하는데 얼마의 비용이 들고 그렇게 해서 수익은 얼마 정도 나고 했더니 한 작기 그러니까 1년에 만약에 2작기를 지으신다면 전문 용어 나온다. 이제 한 4천 정도 버실 수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농촌은 각종 지원금이 많아서 굶어 죽진 않아요. 근데 도시는 제가 보면 이제 앞으로 도시의 고령화가 농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일 고령자였던 세대가 이제 가시고 이제 농촌에는 고령자 별로 없거든요. 근데 이제 도시의 고령화율이 앞으로 더 빨라질 거예요. 그렇지. 네. 그렇지. 그리고 농촌에서는 뭐라도 할 일이 항상 있는데 도시는 폐지 줍는 거 외에는 이 없잖아요. 말이 맞아. 이 말이 맞아. 그러니까 우리가 뭐 정책을 위반하는 그 자리는 아닙니다만 생각님의 아이디어를 말하자면 농촌 활성화는 투트랙으로 가야 된다. 네. 그래서 이제 도시의 은퇴자들이 가서 한 10년, 20년 좀 버텨주고 그 다음에 청년놈들이 가서 이제 주축이 돼가야 된다. 네, 맞아요. 그리고 선생님 그리고 진짜 선생님 천재인 것 같아요. 투트랙을 어떻게 여기서 꺼내셨지? 이 투트랙이 중요한 이유가요. 농촌 김대현입니다. 이 농촌의 청년농들이 새로운 농업을 시도하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요. 농업 말고도 그 지역의 생활이 되려면 자영업자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 자영업자들이 만약에 식당 하는 청년, 햄버거집 하는 청년, 세탁소 하는 청년이 거기 가려면 기본 인구가 돼야 돼요. 그렇지. 그러면 서울에서 괜히 비싼 집 눌러 앉지 마시고 거기에서 농장을 하시든 텃밭을 하시든 산을 다니시든 그러면서 거기에 소비 세력이 돼주시고 그렇지. 버스 타주시고 그렇지. 이용해 주시면 그렇지, 맞아. 이런 인구를 대상으로 우리 청년들이 서울에서 막 진짜 그 비싼 임대료 내고 안 하고 여기에서 싼 임대료에 그렇게 돈을 벌 수 있는 터전도 생기거든요. 어차피 그 지역에 들어간 예산은 뭐 계속 들어가니까 장수 인구가 뭐 더 많은 인구보다 돈이 더 많이 들어간다는 내가 그 방송도 좀 심각하게 내가 왜 심각하게 보는지 모르지만 보거든요. 그래, 나 소름 끼치려고 그래. 맞아. 그러면서 그 지역을 정말 살기 좋은 그 지역으로 새로 창조해 가는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인구가 너무 줄면 행정 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까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버스도 없어지고 학교도 없어지고. 그러니까 기본 인구는 유지가 돼야 돼요. 근데 서울은 사람이 너무 많고 서울 경기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집값은 계속 올라가고. 올라가지. 네. 또 집값 올라가고 그게 어디 가요? 결국은 전국에 있는 친구들이 청년들이 다 서울 올라와서 월세를 잡으니까 결국은 집값이 올라가고 그게 결국은 상점이나 이런 데도 올라가고 그럼 식당을 이제 하려고 그러면 월세 올라가죠. 그러면서 이제 그 월세가 어디에 반영이 돼요? 식사에 반영이 되잖아요. 그러면 식사값이 올라가고 그러니까 사는 사람들은 생활비가 더 올라가고 이게 악순환이 계속 된단 말이에요. 그 있잖아, 박사님. 제가 어차피 유튜브니까 뭐 말 막 해도 되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농촌 지역을 살리려고 그러면 활성화되려면 기존에 지금 계신 분들이 이제 오픈을 해서 왜 이렇게 묘종 잘 키우듯이 새로운 이주민들을 좀 이렇게 좀 키워줘야 되잖아요. 네. 그런 거에 대해서는 뭐 좀 어떤 좋은 뭐 정책 방향을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그래서 지자체들이 이제 많이 깨어났어요. 그렇습니까? 네. 그리고 또 기존에 계신 지역민들도 이제 그러니까 지금 오늘 우리가 하는 이 방송도 그런 정책의 효과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 같은 연구자들도 지역에 가면 지역민들한테 선생님들이 여기서 오래 사시고 지금 버스가 안 끊기고 이 버스를 계속 이용하시고 그렇지. 연사무소가 안 없어지려면 귀농귀촌민들이 와야 이게 됩니다라고 얘기를 해주시고 있고 또 귀농인들한테는 여러분들이 나이 들어서 TV만 보는 게 아니라 내 삶을 풍요롭게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또
여기 지역민들하고 잘 사시는 그렇죠, 거고 그렇죠. 또 이분들이 여태까지 이 지역을 잘 유지시켜 왔기 때문에 그렇지, 인정해줘야지. 그 지역이 좋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것도 인정해 드리고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아, 소통이 중요하네. 제가 소통 전문가 맞습니다. 아니 근데 보니까 그런 게 이제 신경이 좀 쓰여. 그러면 이제 뭐 이 또 하나 이제 조금만 꺼놨다 갑시다. 예, 이러면 우리가 얘기를 진짜 많이 해서.